이제 해외에 있는 큰아들에게 이 소바집을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에게 맡겨주세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내가 왜 그랬지? 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형한테 양보하는 거야? 줄이 생길 정도로 이 가게를 지은 사람은 나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1000가지 반대를 했다. 아버지는 말을 안 들어요. 가게가 문을 닫은 후 가게 카운터 건너편에 앉았을 때 아버지와 나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신 작은 소바집을 지켜왔습니다. 이모님께서 가르쳐주신 비법의 국물과 저희만의 레시피를 활용하여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줄이 긴 가게로 성장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에게 잔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큰아들이 이달 말에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레시피와 비법 스프 만드는 법을 모두 적어보세요. 아버지의 가혹한 명령으로 인해 내 안에 무언가가 확실히 깨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다. 나는 궁금해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딸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이모는 뒷서랍에 손을 뻗어 이모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버지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삶도, 이모의 감정도, 이 가게를 자주 드나드는 손님들과의 인연도 모두 사라졌다. 치워두지만 이모님의 미소를 머릿속에서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히라타 에리카, 34세입니다. 오후의 나카보는 냄비를 넣는 소리와 칼의 리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나는 김이 피어오르는 전골 앞에 서서 소바 국물의 맛을 확인하고 있었다. 할머니처럼 친절하신 이모 요코와 함께 만들어낸 비법의 가다랑어포 맛. 테이크 맛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이 스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존해야 합니다. 내가 떠났으니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에리카야. 미안한데. 고기 좀 더 준비해줄래? 부엌 뒤에서 이타마에가 나를 부른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솜씨 좋게 냉장고에서 오리고기를 꺼내 마나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칼을 넣었어요. 이모님은 고기의 탄력성을 확인하면서 세심하게 고기를 썰어주시는 세세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의문득 유리창 반대편 객석을 보니 단골 손님인 렌트씨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퇴근길에 들렀던 단골이었을 때와 똑같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는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손을 흔들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려주었다. 아버지 스기타 테츠야가 이 가게의 경영을 맡게 된 이후로 가게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가게는 원래 이모 부부가 시작했는데 법인이 된 뒤 아버지가 경영을 맡게 됐다. 이모는 주방과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향상된다면 새로운 관점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료되면 접을 차례입니다. 나는 여러 번 아버지의 방식에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생각하라. 평균 고객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회의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빠 소바집은 그렇게 쉽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는 단골입니다. 그들은 맛과 편안함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단골 고객은 돈을 벌지 못해요. 신규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 그렇죠. 항상 돈이 문제야. 이모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이익원리 사상. 최근 아버지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치예가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고 그에게 가게를 맡길 테니 이제 당신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형 카치예는 어렸을 때는 착했지만 부모님의 버릇없는 버릇 때문에 점점 변해갔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 가게는 원래 스기타 가문의 소유였어. 흥분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모와 나, 요코는 사라지고 당신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버리라고 했던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모와 내 가게였습니다. 둘이서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취향을 지켰어요. 비록 이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모님과 인연을 이어갈 거예요. 나는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동생이 가게를 물려받게 놔둔다면 저는 그냥 그 사람은 귀찮은 사람이야. 에리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어. 부엌을 나오자 렌이 보였다.
토 씨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렌트 씨는 오랫동안 이 식당을 찾아온 단골 손님인데 마대만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또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렌트 씨, 요즘 몸이 안 좋거든요.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아버지는 그 가게를 형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신다. 나를 쫓아낼 생각이냐? 왠지 그런 말을 하게 됐고 렌토 씨의 표정이 일변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식당의 단골로 이모가 만들어준 소바를 좋아했습니다. 그 말은 에리카가 이 가게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이거 너랑 내 이모가 해주던 그 말이랑 똑같아오. 하지만 나는 이 집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님에게 폐를 끼칠 뿐입니다. 이제 직접 말하니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나는 렌트 씨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증기저편에 이모의 미소가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날 자두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친절한 눈빛,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십 년 전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이 오래된 소바집에서 함께 일했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놓은 모든 것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쳐 소바가게의 매출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늘어났다. 처음에는 이모와 제가 함께 일하면서 전환을 기반으로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정도 지나서 가게가 안정됐어요. 이제 잉여 생산 가능.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네. 기억 속의 이모인 에리카가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동안 소바 반죽을 손으로 반죽하면서 옆에서 국물의 향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하여 더욱 맛있는 소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파티가 열렸고 우리 소바는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 둘이 함께 개발한 아오미 소바는 특별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만족스러운 맛을 찾은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맛이 분명 고객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모님 말씀대로 대박이 났고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가게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꾸준해졌습니다. 단골도 늘어나고 바쁘지만 알찬 하루가 계속됐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도 일어난다. 아버지가 가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관점을 알려주는 게 어때요? 갑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매출이 안 좋으면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당신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티스토어 매니저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깜짝 놀라 웃었습니다. 바버지는 소바가게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바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어머니는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왔어. 저는 기업 임원이 될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바보들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르는 척 행동해요. 시점 얘기는 없습니다. 가게는 저와 이모가 지켜온 물건이라 허락 없이 경영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모님도 내 의견에 동의하셨다. 가게는 나와 에리카에게 맡겨주세요. 관리자로 있으면 괜찮지만 실제 업무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저것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마지못해 물러섰으나 그 이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임원급만 계속 받았다. 잘 받았습니다. 당시 형가스예는 해외에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일본으로 돌아가 소바가게를 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계속하다 분명히 그는 그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SNS에서 귀사 매장의 평판을 봤습니다. 카츠이에가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나한테 했던 말, 너랑은 계속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만든 소바가 자랑스럽다. 그 말에 조금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나를 이모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다. 에리카, 당신이 만든 소바를 먹는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이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모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 덕분에 나는 이 소바가게를 지킬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버지는 자신이 가게의 지배인이라고 말했다.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은 가게에서 일만 하면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소바 만드는 법도 모르셔서 이모네 식당 지배인이 되고 싶다고요. 내가 맡아야 해. 당신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게의 법인 주식을 물려받았고 어머니도 임원이 되셨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임원급을 받습니다.
실망했지만 이 가게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오늘도 단골 손님이 유난히 내 편을 좋아해 주셨다. 맛있었어요. 그는 다소 차분한 태도를 지닌 조용한 남자다. 그는 나보다 2살 위이고 묵묵히 내 옆에 서 있다. 한 모금 마시고 떠나면서 조용히 감상을 표현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렌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과 제가 거기에 있던 후에 몇몇 사람들이 가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모 없이 낙하보에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소바를 찌을 때마다 냄비에 김이 올라오는 게 문득 생각난다. 타비정성을 다해 에리카 소바를 만들고 있는 동안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염두에 두고 계속 전진하며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폐점을 마치고 매장 안을 청소하고 있을 때 렌트 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에리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다.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어. 별 생각 없이 멈췄어. 놀란 만큼 마음속 깊은 곳도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당신의 소바를 먹을 때마다 에리카가 만드는 소바가 오랫동안 생각났어요. 단순히 음식 그 이상으로 먹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렌트 씨는 조용한 사람이고 화려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진심이다. 진실이 새어나오고 있다. 나도 사순절 씨와 함께 있고 싶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진심 어린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나는 부모님 집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거실에 앉아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별 관심 없이 내 말을 듣고 계셨다. 결혼. 그러다가 가게를 그만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구나. 새 가게를 여는 게 좋은 생각이구나. 매니저를 고용해서 지점을 더 열 생각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잠깐, 무슨 말이에요? 에리카는 이제 가게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엄마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뭇가지, 매장 매니저를 고용하시나요? 그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너무 화가 나서 몸에 피가 역류하게 됐어요.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집을 나와 그날 밤 사순절에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님과 가게를 지켜왔는데도 답답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렌트 씨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기술을 활용하면 어디를 가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리카가 어디에 있든 꼭 와서 먹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고 소바도 칠 수 있어요. 렌트 씨가 옆에 있는 한 난 지지 않아요. 난 이미 렌트 씨와 약혼했고 신입이에요. 어느 날 내 삶의 희망을 발견한 날 드디어 부모님이 직접 매장에 오셨고 아버지는 매장에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관없이. 평소처럼 무감각한 발언을 반복하며 우리 생활에 강제로 간섭하는 것,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평소의 일이었다. 해외에 있는 큰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줄 때가 됐다. 나는 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가게를 해외에서 일하는 형에게 주셨을까요? 내가 꼭 해야 하나? 내 형이 부모님한테 버릇없게 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는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켜져 있었어. 내 동생이 이 가게를 물려받을 리가 없어요. 난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항상 그녀를 도왔고 이모도 나를 진짜 사람처럼 키워주었습니다. 시코의 가게를 지키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아요. 나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에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바 가게를 물려받았으니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주인이신 건 사실이지만 이모님과 그 남편이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 내가 잘한 곳인데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겠는가? 우리 엄마는 너무 추웠어요. 그는 어두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가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사이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어머니의 잔혹한 말씀이 내 귀에 울려 퍼지고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올려다보았다.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희미해 보였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시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지난 17년 동안 지켜오던 이 가게에서 쫓겨나게 됐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가게를 나오자 부모님의 눈이 빛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은 일종의 해방감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소바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거든요. 내 노력을 그렇게 무시하는 걸까? 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매장이에요. 그렇게 쉬워 보이나요? 장마비의 상점판 버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슈가 발생한 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묵묵히 들었다. 있었다. 그 말은 너무 무식하고 무례했기 때문에 이모와 나는 수년 동안 노력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비밀의 장만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게를 나오면서 나 자신에게 속삭인다. 고마워요, 이모님. 그 말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진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날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것에 맞서다 이모가 남긴 소바가게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지만 그 식당에서 수년간 저를 지지해주던 직원들이 함께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랐고 동시에 에리카가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알았어, 이런 곳에서 일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동시에 나는 선배가 되었다. 시간 그들이 이 가게에 얼마나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직원일 뿐입니다. 아니다, 뒤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밥을 먹어야 했다.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오면서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곧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일손이 부족해서 최종 일자리를 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건 한순간뿐이었어.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가게의 무게가 무겁게 남아있었다. 처음에는 안심이 되었지만 부모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제부터 끝까지 버티던 아이. 이거 회사 직원한테 들었는데 부모님이 가게를 빼앗긴 첫날. 부모님이 가게를 열려고 하던 순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다 이건 무슨 저장용기인가요? 가운데 감방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두고 온 비밀스러운 장마철을 담은 용기는 모두 조개 껍데기였다. 그는 아버지의 창백한 표정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서둘러 낙하보 주변을 뒤졌으나 장마철은 어디에도 없고 조리법도 적혀 있었다. 메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에리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얼굴이 떨리며 소리쳤다. 그 표정, 그 차갑고 강철 같은 눈빛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는 다 꺼내서 쓰레기 수거일에 몰래 가져갔죠. 나는 그것을 버렸다. 나에게 장마와 요리법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단지 부모님의 손길뿐이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것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찾아 헤매셨지만 어디에도 저의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다들 입을 다물고 에리카만이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멍청한 소녀.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인다. 이 쓰레기통을 찾았지만 제조사에서 이미 수거해 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는 그저 조용히 생각만 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성장한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새 직원을 고용했어요. 누군가를 고용하고 싶어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장마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잘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메밀가루의 조합과 만드는
방법에 따라 면의 맛이 달라진다고 고집했는데 첫 손님이 한 입 먹었을 때 얼굴이 바뀌었고 취향이 바뀌었어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난 다시는 이런 맛의 소바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손님들은 잇따라 불만을 토로했고 아버지는 계속 변명만 했다. 엄마는 딸이 갑자기 멈췄다고 변명하지만 손님들은 그냥 에리카 소바가 먹고 싶어서 그냥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좀 더 어둡게 하면 괜찮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강요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원래의 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지. 그래도 필사적으로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가게를 열어두었어요. 이것은 정상입니다. 동네에 있는 소바집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손님들의 말은 아버지를 더욱 감동시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고 나는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가게 매출이 줄었고 아버지는 누워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필사적으로 라시의 광고를 시작했는데 한 번은 그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리 저렴해도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인 부정적인 리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게시됨의 전과는 다르다. 글을 쓸 때마다 재능 있는 여성이 사라져서 아쉽다는 글이 있다. 애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요. 아버지는 가게에 서서 연달아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나쁜 부정적인 리뷰내가 없는 동안 식당의 맛이 나빠졌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승진을 반복하며 나를 더 잠들게 하려고 하셨다. 매출은 꾸준히 감소했고 광고비도 모두 낭비됐다. 아버지는 자신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현실에 압도되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를 고치기 위해 이 식당은 자신의 정통 맛을 지닌 전통소바 식당이라고 과장되게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렇게 해도 가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 아무도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아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모님이 아무리 걱정해도 큰 아들은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찾은 그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찾았습니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이 수락했다. 어머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것이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가게와 그 집에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 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결혼식이 코앞이에요. 나는 준비하느라 바쁘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드디어 끊어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만에 부모님은 집과 사업장을 팔아 윤희는 도시를 돌아다녔지만 더 이상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하는 큰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 기대는 없다. 집도 가게도 잃고 빚만 남은 부모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남편도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문에 가게의 단골 손님과 전직 직원들이 왔습니다. 이상한 얼굴을 보면 그 가게가 생각날 때가 있었다. 그래도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끝난 뒤 남편은 친절했다. 많이 말했다. 지금까지 정말 바빴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여유롭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저를 풀어준 남편의 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남편과 평화롭게 보내는 시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이웃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작은 일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해요. 평화로운 나날이 사치처럼 느껴졌고
나는 조금씩 남편의 친정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전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기가 어려워진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거의 사라졌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느꼈어요. 첫째,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익숙해진 탓인지 날이 너무 평온해서 뭔가 허전했다,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은 편안하고 행복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다. 이전 직장이나 관계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다시 소바를 만들고 싶은 마음. 그 손맛이 느껴졌다.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그리웠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늘 원해왔음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소바가 제게 그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맛을 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어느 날 밤, 내가 자고 있던 꿈에 이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이모는 내 곁에 조용히 머물렀다. 옆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막연한 꿈처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남아있었다. 이모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고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사실 한동안 고민하다가 다시 소바집을 열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놀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바 만드는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그 기술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일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잘 대해줘요. 그는 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즉시 알아차린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소바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당신 식당에서 식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함께 식당을 차립시다. 그 말에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소바 만들기로 돌아가야겠어요. 나는 확신했다. 가장 든든했던 건 남편도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원래 소바 팬이었어요. 보리 먹는 걸 좋아해서 제가 만드는 소바를 먹으러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당신의 소바는 다시 세계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쉬는 날에도 부업을 하면서 생활 방식도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어. 남편의 진지한 모습에 나 역시 화를 냈다. 예전의 식당이었던 작은 가게를 찾았다. 임대를 결정하게 되었고 커플 2명, 손님 3명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개봉 첫날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부흥 소식을 듣고 찾아주신 단골분들의 모습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는데 점차 평판이 퍼지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맛을 다시 만들기 위해 버린 레시피 노트와 유전자 수프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 기억 속에는 17년 동안 만들어온 유전자 수프를 만드는 방법이 굳건히 남아있다. 있었다. 이모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 맛을 재현할 수 있게 되어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치치도 내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곧 지역 미니 코미시에서 부활했습니다. 실력 있는 소바장인의 맛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고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내 가게가 서서히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고객 응대와 회계 업무를 맡아 손님 2-3명과 함께 식당을 활기차게 유지했다. 직원을 고용할 만큼 매장은 번창했고 우리는 이 작은 성공의 기쁨을 느꼈다. 그런데 오픈 6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부모님이 내 가게를 알고 경로하셨다. 내가 화가 났다고 들었어. 진짜 맛은 우리 가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게를 망칠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같았다. 실패한 가게의 평판이 점점 나빠지는 가운데 우리 가게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더욱 불안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 술에 취한 손님이 나타나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황은 진정됐지만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음주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점점 손님이 줄어들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독됐다는 익명의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했고 손님 수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나는 보건소 점검 결과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점차 명예훼손이 확산되면서 해당 업체는 폐쇄됐다. 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경찰에 자주 순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은 미묘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골 손님에게 감시를 요청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점차 우리의 불안은 커져갔고 나는 아직도 그 전화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부모님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장에서의 괴롭힘은 매일 발생합니다. 내 감정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게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드셨던 그 맛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왔다 포기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자 엄마가 대답해 주셨어요. 잠시 후 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엄마, 우리 가게에서 부탁할 게 있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한순간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 이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반응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의도적으로 저희 매장을 괴롭히고 계시나요? 나는 그녀에게 전단지를 붙이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해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사라졌어. 마치 내가 틀린 것처럼 공격을 받았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증거를 찾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반응은 어땠나요? 추웠어요. 증거도 없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연이었나 봐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나오셔서 내가 뭔가 잘못한 듯 똑같은 대화를 계속하셨습니다. 저희 매장이 이대로 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치 무슨 말이라도 하는 듯한 전화 너머의 그 말은 나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작은 가게가 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그냥 가게를 넘겨줬더라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할 때까지 소바집에서 일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해 주셨다. 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 말이 상처가 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그때는 좀 더 순종적으로 따라오지 않았나요? 후회와 자기 혐오가 한꺼번에 엄습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잠시 자리를 옮겼다. 없었어요. 발이 부서지는 것 같았고 울 수도 없었고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알았어요. 남편은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과 밤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위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많은 관심을 주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었고 마음속에 큰 후회를 느꼈습니다. 확장하다. 남편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눈물이 끊이지 않는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실수를 거듭하는 나 자신을 느꼈다. 비난하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분이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드네요. 계속 우울해졌어. 이모님이 하시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이모님의 맛을 재현하려고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나는 노파의 입맛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했다. 생각이 내 마음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는 것조차 아까워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듯 다시 전화를 하셨다. 나한테 말들이 쏟아져서 엄마는 빨리 가게 문을 닫으라고 비웃으셨어요.
이렇게 작은 가게가 망하는 것도 당연해요. 아버지도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그런 가게가 이렇게 성공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전화로 말문이 막혔다. 너무 추워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었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낭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든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모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고 잠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없었고 초조하게 손님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꼭 잡았다. 계속 움직였다.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가게는 완전히 폐업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지금은 부모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한다. 그는 영의 장남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고 들었는데 매장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 순간에 그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즉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살펴보며 지켜보았다. 안녕하세요. 결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자 형이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다.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패키지를 보는 순간 따뜻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현실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시 너어 가게의 매출이 날로 감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렇습니다. 가끔 난 내 방식대로 나가곤 해.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형이 내 말을 방해하려고 말을 시작했다. 나는 보고 있었다. 당신의 기술은 놀랍습니다. 진짜 맛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늘 먹고 싶었어요. 그의 정직함, 칭찬을 듣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 얼마나 기뻤는지. 나에게 생각나게 하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이 다시 나를 덮쳤다. 감사합니다. 매장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내려다보며 물었다. 동생은 매장을 둘러보다가 손님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한 손님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남편과 나는 폭력적인 고객들을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한계다. 은하는 중얼거렸다. 형은 재빨리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는 형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를 세게 때렸고 나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에 여러 번 맞섰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 남자는 심각해요. 제가 동생을 때렸는데 동생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괜찮아. 형제. 은하는 형을 향해 달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형은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더웠어요.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한다. 그 순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찰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나는 도저히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남편은 경찰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시작했다. 이 가게가 몇 번이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폭력 행위는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아내는 이를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지만 저는 과감히 아무것도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귀하를 괴롭혔다고 인정했다는 증거로 통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녹음된 음성을 통해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 가게를 폐쇄하라고 말한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경찰에 말했다. 놀랍게도 결국 내 동생을 때린 남자가 체포되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나에게 돈을 주겠다는 노부부가 있다. 체포된 남자의 증언은 우리의 오랜 투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나중에 다 고백했다.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던 남자들은 돈을 받은 이후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상이 적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뒷이야기를 공개하게 됐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결국 나쁜 일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내 부모님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괴롭힘의 진실을 알아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가게와 우리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말이 생각났어요. 내 편은 진짜다. 그 말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무력감을 느껴도 이러한 생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계속 분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더 이상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을 때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나는 그저 옆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진 채 경찰서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의 냉담한 대답은 칼날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나를 폭행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원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지치는 것뿐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한 일이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화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었습니다. 증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저의 부모님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경찰은 침착하게 녹음 자료와 가해자를 알려드립니다. 의 증언이어 그는 그녀의 은행 계좌에 있는 송금 내역을 보여주며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형사의 목소리에 나는 흔들렸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졌으나 곧 혀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모습에 내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아버지의 우울한 얼굴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동네에서 여러모로 인기가 많았어요. 이치텐에서 소바집을 운영하던 부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이치텐 전역에 퍼졌습니다. 나는 곤매장을 구경하러 갔더니 그곳에서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게 됐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부모님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그 식당의 소바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쫓아내고 레시피를 버리게 한 것은 내 잘못이다. 마을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우리 부모님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가게를 맡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 아픔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구경꾼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보상을 과소평가한 결과 그들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내 잘못이었고 억지로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도 어딘가 감정이 넘쳐 흐르는 느낌이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동생이었다. 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네. 동생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열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은 무기력한 소리만 했을 뿐이었다. 내 부모님이 한 일 때문에 그는 혐오감을 숨기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냐? 나 이모님의 소중한 레시피도 잃어버리고 손님도 잃고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의 말은 마음이 아팠다. 동반형은 우리 소식을 듣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소리 지르다 저를 위해 가게를 나가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도 나는 당신을 내 부모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한동안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 동생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다며 부모님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으로 남았다. 에리카가 만드는 진짜 장마도 모르고 에리카의 가게를 파괴하려니 안타깝다. 알아두세요. 대피하라는 동생의 목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나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가 행복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에서 그것이 느껴졌다.
나는 내 감정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내 안의 일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다. 부모님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체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그가 한 일을 거두게 될지도 모르지만 너무 늦었어요. 부모님이 저와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했을 때 생각보다 더 견디기 힘드셨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버림받는 것은 체포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의 모든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증거와 증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되돌릴 수 없어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어. 부모님이 심각한 장애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막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법정은 조용했고 모두가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실이 남의 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당신 아들인 걸 알고 계셨나요? 켄지의 가혹한 질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아버지는 그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낮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없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죄를 조금 더 가볍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말에서 설득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켄지는 더욱 가혹하게 추격을 이어갔다. 애 사람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을 찾았다. 좋아요 윤희.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 옆에 서서 나를 향해 혀를 가리키며 서 계셨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부모님이 진심으로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모두 저축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켄지는 자신이 식당의 맛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놔둘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날카롭게 밀어넣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다시 침묵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부모들이 입으로 자신의 입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에 법정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가는 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탠드에 있던 사람들은 제 전직 직원들이었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떤 직원들이 가게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년 에리커는 매장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직원입니다. 멤버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자 청중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딸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소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자두의 유전적 제조법이 사라졌다고 켄지는 부모님에게 차갑게 지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셨고 나는 그저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폐를 끼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까? 이제는 너무 이해가 되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재판 후 부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서늘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일시적으로 처벌을 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하지만 내가 아는 현실은 그들이 그저 범죄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아무리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분노가 뒤섞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전적 유산을 낭비한 사업가 부부는 딸의 소바식당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그의 배경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불을 피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도 나에게 잔인한 말을 던져 정통 맛을 망쳐 놓기도 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 목소리가 귀에 닿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현장을 떠났습니다. 나는 떠나서 그냥 거기 서 있었다. 무거운 현실이 내 마음을 짓밟을 뻔했습니다. 이제 가게를 다시 짓겠습니다. 노력해도 그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통감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 이모네 가게는 엉망이 됐다. 다 엉망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딸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말은 부모님 귀에도 닿는다. 사람들의 말이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조금씩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던 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는 형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의 부모는 필사적으로 그가 목숨을 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연루된 폭행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동생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그의 눈에서 그가 부모에 대한 증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닌 내 여동생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이 떨렸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동생은 내 동생이고 여전히 나를 생각해준다. 그는 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해요. 아무리 사과해도 동생의 마음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빚에 더해 그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빚졌습니다. 돈이 팽창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블랙머니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금리가 유난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끝없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이자도 못 갚는다. 아버지가 하신 그 말은 나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였어. 그 후 부모님은 마침내 밤에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무서운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마음먹은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어렸다. 떠다니는 중이었어. 원래 가게는 빨리 팔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 가족은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은 결국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하루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레시피만 있었더라면. 아버지는 밤마다 중얼거렸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큰아들마저도 미워했고 부모는 결국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예전의 광채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앞의 미래를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편 내 가게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가게는 많은 관심을 받고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기도 해요. 성계 공공 질서는 점차 회복되었으며 도시의 거리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지해줘서 진정한 맛을 지켜온 장인들을 응원합시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우리 가게는 매일 만석이고 주말에는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매장을 찾는 것은 현지인들뿐만이 아니다. 멀리서부터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 매장을 지지하게 되어 얼마나 기쁩니다. 동시에 나는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가게를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투덜대긴 했지만 과거의 일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결코 부모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가게는 계속된다. 고객분들의 웃는 얼굴이 저의 원동력입니다. 매장을 지키면서 그 시절의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결심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점차 매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내 감정도 정리되고 나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매장에서 올바른 맛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에게 답을 드리기로 했다. 부모님의 존재가 나를 영원히 묶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두 발로 서서 미래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부모님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으시자 마침내 내 가게는 예전처럼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결국 단골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그것은 남편과 나는 마침내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남편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님과 필사적으로 보낸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낸 맛. 나는 말로 그것을 쉽게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메밀국수는 할지 말고 짜내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정말 그렇게 복잡합니까? 결국 밀가루와 물만 섞으면 됩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도 눈을 뜨고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에리카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그 표정을 보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 것 같았다. 이후 단골들은 아기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축하해주시는 단골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남편은 이모님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돌아왔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모부부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모님들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매장에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모네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건강을 걱정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고 내 동생도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에 와서 가게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점차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우리 사이에는 예전처럼 벽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왔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형제님 쿠네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도 관리 및 고객 서비스 기술을 매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매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모든 걸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솔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말하자 남편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고 남편은 이모와 함께 천국에 갔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음에도 나한테 말했어. 이모님들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은 아기를 돌볼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아닙니다. 이모님들이 맡겨주신 맛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야. 라모의 남편과 단골들과 함께 이모 부부가 만들어준 정통 맛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모네 가게는 바빴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